우리가 가게에서 보는 음식들은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 고요한 밭에서 자라나는 거죠. 코코코 브랜드나 가격표가 붙기 전에는 오직 땅과 물, 햇빛,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바로 이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음식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이 이야기가 저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캐시 햄린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클로비스 근처 프레스노에 있는 작은 낙농장에서 자랐어요. 3살쯤부터 농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죠. 이건 취미가 아니라 매일의 책임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과 후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소 젖을 짰어요. 소들은 휴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축구 같은 팀 스포츠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농장이 항상 제 최우선 순위였거든요. 우유 외에도 우리는 알팔파, 옥수수, 목화, 멜론 등을 재배했어요. 매 시즌 작물은 물, 날씨, 기후, 그리고 우리의 많은 노력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든 멕시코에서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식탁에 음식이 어떻게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죠. 이건 슈퍼마켓이나 라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땅, 물, 위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땅, 물, 그리고 날씨. 이 세 가지는 모든 농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고, 물은 생명을 부여하며, 날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마치 자연과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계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땅, 물, 그리고 날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력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간의 에너지죠. 농사는 진정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오랜 시간 일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땀과 열정으로 쓰여진 말 없는 계약과도 같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오직 노력만이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웃나라 미국과 멕시코의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길게 이어진 국경선이 두 나라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나 농업적으로나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사 방식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미국은 드넓은 평야에 끝없이 펼쳐진 밭이 인상적이죠. 거대한 기계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데 마치 이 중앙회전식 관계 시스템처럼 물을 골고루 뿌려 동그란 밭을 만드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에요. 이는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산업 기술력을 잘 보여줍니다. 멕시코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작은 밭들이 많고 산이나 계곡을 따라 계단식 밭을 이루는 경우가 흔해요. 지역 환경에 맞춰 전통적인 농법을 고수하는 곳이 많습니다. 손으로 판수로나 아리크 같은 전통적인 관계 방식으로 물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많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죠. 이곳에서는 지역 지식과 땅과의 깊은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온 농업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농법들은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맞춰 자연과 더불어 발전해 왔습니다. 방식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같습니다. 아이오와의 농부든 오아사카의 농부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는 단 하나, 식량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농부들 모두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흙은 건강한지, 언제쯤 수확할 수 있을지 늘 걱정하죠. 두 나라의 농부들은 모두 자신이 키운 작물과 그것을 먹을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용하는 도구나 농업의 규모는 달라도 농사일의 진정한 의미는 변치 않습니다. 두 나라의 농부들은 땅을 가꾸고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는 지도상의 국경선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들을 연결합니다. 두 나라의 식량 시스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멕시코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종종 미국 식탁에 오르고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멕시코 농부들에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작물,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노고가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을 탐구해 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들을 넘어 두 나라 농부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가치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인류에게 식량을 공급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평행한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거칩니다. 씨앗이 싹트고 따뜻한 햇살 아래 익어가며 비바람을 견디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며 농부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와, 정말 신선하다 한마디 하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깊은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한 조각에 담긴 수많은 노력, 첨단 기술,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모든 문화는 흙에서 시작됩니다. 흙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행성에 살아있는 피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밭의 흙은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농부들은 흙을 오랜 친구처럼 대합니다. 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흙을 소중히 가꿉니다. 흙은 농업의 여정 내내 말없이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물이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이끌림에 따라 조용히 흘러갑니다. 예로부터 이곳의 농부들은 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 중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그들이 직접 만든 수로를 통해 작물까지 부드럽고 곧장 흘러갑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팀워크 시스템입니다. 인간을 땅과 연결하고 황량한 땅을 비옥한 밭으로 바꾸며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생명을 키워냅니다. 이 수로들은 농부들에게는 우리 몸의 혈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진흙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작은 둑을 이용해 물기를 정확히 돌리는 등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죠. 이 작업은 종종 마을 전체가 함께 하는데 이는 오래된 전통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 흙으로 된 수로들을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밭은 계속 생명을 불어넣고 매 시즌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미국 중서부의 광활한 평야에서는 원형 관계 시스템이 드넓은 농경지의 푸른 원을 그립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은 마치 기계식 수레처럼 깊은 지하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려 밭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덕분에 건조한 지역에서도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물을 공급할 것인가? 라는 농업의 오랜 질문은 이러한 현대 기술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손으로 판 수로를 통해 물이 흐르든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든 농업에서 물은 가장 큰 제약 요소입니다. 물을 찾는 일은 멕시코와 미국 농업에서 끝없는 보편적인 싸움이며 이 두 나라의 농업 경관을 형성합니다. 두 나라의 광대한 건조 및 방언조 지역에서는 비가 적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농부들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잘 되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광해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농장의 전체 구조, 작물 선택, 작업 방식은 물의 가용성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금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탐색은 혁신을 촉진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복잡한 중력 관계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 관리 방식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물도 파고 지표수 외에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미국에서는 이 물에 대한 갈증이 대규모 수자원 프로젝트를 낳았고 댐과 운하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물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래된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센터 피벗 관계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답입니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고 척박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농부들은 매일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성장 단계에서 이 작물에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 오늘 물을 줘야 할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비가 오기를 바랄까?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오는 지역에서는 고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이 지하 저수지가 채워지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의 재충전 속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물을 재배하는 단기적인 필요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물을 보존해야 하는 장기적인 필요성 사이에 깊은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대륙 전역의 농지에 퍼져 있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농부들은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양 수분 센서를 사용하여 언제 물을 줘야 할지 파악합니다. 그들은 물을 식물의 뿌리에 직접 전달하여 손실을 줄이는 점적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의력, 선견지명, 그리고 이 한정적이지만 중요한 요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요구하는 고위험 노력입니다. 좋은 흙은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밭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죠. 하지만 흙의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이죠. 옛날부터 농부들은 땅에서 얻은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밭에 다른 작물을 번갈아 심는 작물 윤작은 흙 속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이나 알팔파 같은 콩과 식물을 재배하면 흙 속에 자연적으로 질소가 증가하여 화학 비료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은 흙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피복작물 또는 녹비작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작물을 수확한 후 땅을 비워두는 대신 호밀이나 클로버 같은 작물을 심는 것이죠. 이 작물들은 수확해서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흙을 단단히 붙잡아 바람과 비로 인한 토양 침식을 막아줍니다. 이 피복 작물들을 흙에 다시 섞어주면 필요한 유기물을 흙에 되돌려주고 흙의 구조를 개선하며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 전체적으로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듭니다. 마치 흙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무경운 또는 보존 경운과 같이 흙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법에서는 매번 파종하기 전에 흙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비록 흙이 파종에 더 적합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흙의 생물학적 균형이 깨지고 침식이나 유기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무경운 농법에서는 농부들이 이전 작물의 잔재가 남아있는 흙에 직접 새 작물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을 거의 건드리지 않아 좋은 구조가 형성되고 물이 흙 속으로 더 잘 새우며들며 흙이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농업이 초원이나 숲의 흙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흙을 돌보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집니다. 좋은 흙은 좋은 작물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작물은 가뭄과 질병에 더 강합니다. 이는 또한 비싼 화학 비료와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에게 이것은 매우 큰 책임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물려받았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을 유산을 이어가는 수호자로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반을 돌보는 것이 경험 많고 헌신적인 농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농업용수 관계 방식을 살펴보면 같은 목표를 가진 두 가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전통적인 자연 유화 관계 시스템은 공동체 정신과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물을 공동의 자원으로 여기며 마을 전체가 함께 물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의 경사를 활용하여 물을 밭으로 쉽고 자연스럽게 보냅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작업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이 직접 밭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많은 땀을 흘립니다. 이로 인해 물과 물을 받는 땅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반면 미국, 특히 대규모 농장에서는 개인주의와 첨단 기술에 중점을 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회전식 관계 시스템을 통해 한 명의 농부가 매우 넓은 지역에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막대한 투자, 복잡한 기계, 그리고 물을 펌핑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곳의 목표는 최대 생산량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놀라운 생산성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농부와 물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땅 속에서 끌어올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기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은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각 지역의 역사, 경제,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자연 유화 관계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사진 지형의 소규모 농장에 적합하며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전식 관계는 넓고 평평한 밭에서 대규모 농업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수로는 물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앙회전식 관계가 의존하는 깊은 우물은 지하수 고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식,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농부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얼마나 창의적으로 적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도구와 지식을 활용하여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흙과 물을 결합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겉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결국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방식 모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공동체 정신과 미국의 기술적 효율성은 물이 부족한 이 시대에 미래 농업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결국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시작됩니다. 밭을 갈고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죠. 때로는 깊게 밭을 갈고 때로는 비료를 줍니다. 마치 정성스러운 주부가 봄을 맞아 텃밭을 가꾸듯이 말이죠. 이 모든 노력은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노력이 바로 미래 생산량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땅은 준비되었습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마치 희망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들은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심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농부들은 밭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며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땅은 준비되었고 곧 조용한 기적과 같은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땅 속에서 씨앗은 잠에서 깨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새싹은 햇빛을 향해 자라납니다. 첫 번째 푸른 싹이 흙을 뚫고 나올 때 농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밭이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 찰 때 풍성한 수확에 대한 희망이 솟아납니다. 식물들이 자라면서 밭의 풍경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길고 곧은 줄들은 농부의 세심한 계획을 보여주는데요.
이 줄 덕분에 모든 식물은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받고 물을 주거나 수작업을 하거나 기계를 사용할 때도 편리해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삶과 질서로 가득 찬 그림을 보게 됩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이죠. 식물은 필요한 만큼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적으면 시들고 말라버리죠. 반대로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농부에게는 날씨, 식물의 성장 단계, 토양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토양 수분 센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농부들이 오랜 경험과 함께 언제 얼마나 물을 줘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브래스카의 첨단 관계 시스템이든 멕시코 오아사카 농부들의 세심한 밭 관찰이든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한 작물을 키우는 것이죠. 자연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이 물주기 리듬은 계절과 간구량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결국 목마른 식물에게 생명의 물이 언제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은 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잎은 작은 태양 전지판처럼 빛 에너지를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당으로 전환합니다. 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농부들은 흙을 만드는 방법과 식물의 품종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태양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농부들은 파종 시기를 잘 선택하거나 잎을 잘 관리해서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건강한 밭은 살아있는 엔진과 같아서 조용히 햇빛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잎이 태양을 향해 움직이는 그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농사라는 게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일만은 아니에요. 세심한 관찰이 정말 중요하죠. 밭에 직접 나가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작은 문제라도 커지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거든요. 때로는 직접 밭을 둘러보고 때로는 드론이나 ATV 같은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죠. 한국 농부들의 눈썰미는 정말 대단해요. 늘 해충이나 질병 그리고 영양분 부족의 징후를 찾아내려고 애쓰시죠. 이렇게 꾸준하고 세심한 관찰이 작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목표는 항상 같아요. 작물이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꼼꼼한 농부가 바로 밭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예방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죠. 잡초와 해충은 농부들에게 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작물에서 영양분을 빼앗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농부들은 손으로 잡초를 뽑거나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해충과 잡초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살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똑똑한 해충 및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과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식물 품종을 선택하거나 밭에 이로운 곤충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살충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충이 작물에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지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밭은 해충과 질병과의 전쟁터와 같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걸음은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직접 밭에 나와 작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작물을 세심하게 살피면 흙이 메마르거나 울타리가 부서진 것과 같은 작은 문제들을 즉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밭의 크기가 어떻든 이렇게 정성 어린 보살핌은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론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은
농부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가 직접 밭에 나와 작물들을 꾸준히 살피는 것입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농부의 노고와 숙련된 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정성껏 가꾼 밭은 언제나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합니다. 식물들은 항상 잎, 줄기, 그리고 성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숙련된 농부는 이러한 징후들로부터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누렇게 변한 잎, 시든 줄기, 혹은 이상한 색깔 등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조용한 언어는 식물들이 언제 비료를 필요로 하는지 혹은 언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탐정의 일과 같습니다. 세심한 관찰, 경험, 그리고 약간의 통찰력이 필요하죠. 밭의 셜록 홈즈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함으로써 농부는 진정으로 자신의 식물들의 의사가 됩니다. 최고의 농부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요청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물이 자라 성숙해지는 과정은 마치 긴 여정 같아요. 작고 여린 씨앗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튼튼한 성숙한 식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단계는 엄청난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인 마법 같은 건 없어요. 마치 랑게 지역의 와인 제조업자들이 훌륭한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대신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되죠. 매일 식물은 조금씩 더 자라고 줄기는 조금 더 튼튼해지며 잎은 더 많은 햇빛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농부의 역할은 이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몇 주, 몇 달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의 결과죠. 마치 대성당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농업에서는 잎사귀 하나하나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의 속도는 작물의 필요와 계절의 리듬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 몇 주 동안은 잡초를 뽑고 어린 식물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들이 자라 잎이 무성해지면 많은 잡초들이 그늘에 가려지고 농부는 해충과 질병 감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수분과 개화 단계가 찾아옵니다. 매우 섬세한 시기죠. 그 후 식물들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모든 에너지를 열매, 곡물 또는 뿌리를 키우는 데 쏟아붓고 수확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긴 과정 동안 농부는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식물들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물과 영양분을 필요로 할지 고민하죠. 날씨 예보를 확인하며 비나 더위에 맞춰 활동을 계획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바둑 게임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수확을 위해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는 항상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늘 작물을 키우지만 이미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느린 진전은 축적의 과정입니다. 물 한 방울, 햇빛 한 줄기, 흙 속의 모든 영양분까지 이 모든 것이 최종 결과에 기여합니다. 농부의 역할은 이러한 축적 과정을 돕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식물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확을 앞둔 성숙한 작물밭을 보면 이 인내심 있는 작업이 한 해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옥수수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무거운 밀 이삭들, 열매로 가득 찬 토마토 덩굴들, 이 모든 것이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 시간의 힘, 그리고 보살핌과 인내심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농업에서 트랙터는 매우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우미입니다. 마치 농부에게 있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일꾼말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땅과 그 힘, 그리고 고된 노동의 상징입니다. 트랙터는 밭에 엔진의 힘을 불어넣어 동물과 인간의 고된 노동을 대체합니다. 마치 공장에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와 세상을 변화시키던 산업혁명과 같습니다. 트랙터는 쟁기, 씨앗, 파종기, 경운기를 끌고 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서 여러 개의 팔을 가진 신처럼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운전실에 첨단 기술이 가득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하이테크 이동식 사무실과 같습니다. 오늘날 트랙터는 농업에서 매우 귀중한 파트너입니다. 한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이것 없이는 오늘날의 농업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트랙터는 동력을 제공하지만 밭을 갈고 고르고 씨앗을 심을 땅을 준비하는 모든 작업은 트랙터에 부착되는 다양한 농기구들이 수행합니다. 이 농기구들은 흙을 부드럽게 하고 흙덩이를 부수며 땅을 고르게 만들어 다음 작물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듭니다. 올바른 농기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땅이 준비되면 이제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씨앗을 심는 기계, 즉 파종기는 씨앗을 적절한 깊이와 강역으로 심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날의 파종기는 매우 발전하여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씨앗이 정확한 위치에 심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모든 작물이 균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각 씨앗이 최상의 성장 기회를 얻게 됩니다. 농작물이 밭에서 자라는 동안 농부들은 항상 작물을 망칠 수 있는 잡초, 해충,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대규모 현대 농장에서는 흔히 스프레이어라는 기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계들은 매우 길고 가벼운 붐, 살포기, 팔을 가지고 있어 30m 이상의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붐에는 여러 개의 노즐이 달려 있어 탱크의 액체를 미세한 안개로 바꾸어 자라는 식물에 고르게 살포합니다. 높은 디자인 덕분에 이 기계들은 이미 자란 식물 위를 손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살포 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액체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노즐은 내장된 컴퓨터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GPS와 밭 지도를 사용하여 스프레이어는 밭의 다른 부분을 지나갈 때 노즐을 자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살포를 방지하고 화학 물질이 물가나 밭, 가장자리처럼 필요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구역 제어 기술은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화학 반물질, 에즈디, 사인, 사인본더, 산더, 아인, 항음칼, 아인더, 크게, 사인제도 줄여줍니다. 또한 이제 센서와 인공지능 AI이 더욱 정밀한 살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스프레이어에는 실시간으로 잡초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잡초 위에만 노즐을 켜고 액체를 살포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살포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밭 전체에 살포하는 것에 비해 제초제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농부들이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문제 지역에만 집중합니다. 큰 기계들이 인상적이지만 살포는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카나나 남티롤의 작은 유기농 농장에서는 농부들이 백팩 스프레이어를 사용하여 문제 지역만 처리합니다. 이 수동 방법은 매우 정밀하며 액체를 목표 식물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이테크 대형 스프레이어든 단순한 백팩 스프레이어든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스프레이어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한 도구입니다. 이는 농부들이 작물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수행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 땅, 그리고 도구들의 팀워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농사에서는 기계가 줄 수 없는 섬세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따거나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지치기 하고 딸기를 수확하고 분류하는 일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작업에는 사람의 판단력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장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들을 존중하는 거리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지 않고 그들의 작업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들의 리듬과 숙련된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이죠. 밭에서 한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농업 경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들은 기계의 파트너이며 종종 함께 일합니다. 기계가 수확을 마친 후에도 노동자들은 분류, 등급 매기기, 그리고 포장 작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중요한 품질 관리 작업입니다. 사람과 기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트랙터는 땅을 갈아엎어 사람들이 손으로 심거나 잡초를 뽑는 작업을 더 쉽게 만듭니다. 관계 시스템은 물을 공급하여 노동자들의 보살핌 아래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육체적 노력, 체력,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태양과의 진정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의 진정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수확하는 팀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경험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순조롭게 작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작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 성격이 변할 뿐입니다. GPS 유도 현대식 트랙터를 운전하는 농부든 섬세한 과일을 조심스럽게 따는 노동자든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각자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긴 여정에서 파트너입니다. 기계를 조작하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든 어떤 작업이든 간에 그들의 힘이 전체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수확은 농부들의 노고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투자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죠. 옥수수, 밀, 콩 같은 작물은 기계를 이용해 수확합니다. 이때 크고 강력한 농업용 기계들이 활약합니다. 콤바인, 하베스터는 이름 그대로 여러 수확 작업을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이 기계는 작물을 자르고 줄기나 잎 같은 불필요한 부분과 귀중한 곡물을 분리하며 깨끗한 곡물을 대형 저장통에 모읍니다. 오늘날 콤바인 하베스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힘과 효율성은 놀랍죠. 마치 최고급 독일 기술을 보는 것처럼 농업 현장의 진정한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이런 기계 한 대가 하루에 수십 에이커의 밭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 하던 일이었죠.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고급 자동차만큼이나 정교한 독일 기술 덕분입니다. 콤바인의 전면에는 특정 작물에 맞춰 설계된 특수 부착 장치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헤드에는 식물을 기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주둥이가 있고 곡물 헤드에는 밀이나 콩을 자르는 긴 날이 있습니다. 기계는 전체 작물을 빨아들인 다음 내부의 회전 부품, 채, 펜을 사용하여 곡물을 철저히 탈곡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콤바인이 밭을 가로지르며 나아갈수록 곡물 저장통은 점차 채워집니다. 통이 가득 차면 곡물 운반 트랙터가 콤바인 바로 옆으로 다가옵니다. 콤바인 운전자는 스파우트라고 불리는 긴 하역 튜브를 펼쳐 수확된 곡물을 곡물 운반 트랙터로 계속해서 옮깁니다. 이는 이탈리아, 즉 유럽의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덕분에 콤바인은 쉬지 않고 수확을 계속할 수 있으며 특히 작물이 최적의 상태에 있는 짧고 소중한 시기에 최대 효율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곡물 운반 트랙터는 곡물을 밭 가장자리로 운반하여 트럭에 내려 저장 시설이나 곡물 창고로 보냅니다. 수확의 기계화는 농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우마차와 고속 열차만큼이나 다른 모습이죠. 이 덕분에 우리는 미국 중서부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 같은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러시아 시골에도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이 기계들은 농업 기술의 정점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혁신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이들을 독일 공학의 걸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밭의 거인들이자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한때 느리고 수동적인 과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속의 첨단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물 생장 주기의 강력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확 방식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콤바인 수확기는 곡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확하지만 섬세한 과일과 채소는 여전히 세심하게 손으로 수확해야 합니다. 기계 수확과 손 수확은 모두 장점이 있고 둘 다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사용될 때 우리의 식탁은 마치 만찬처럼 풍성해지며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농기계라도 가끔은 멈춰 서기 마련이죠. 이 철제 조력자들은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지 많고 울퉁불퉁한 밭에서 끊임없이 작업하다 보면 당연히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중요한 시기에 고장이 나면 농부에게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기계 유지 보수와 수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1년 내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모든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농부가 된다는 것은 곧 기계공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농항이, 특히 긴 겨울 동안 농장 작업장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와 수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콤바인 같은 기계들은 작업장으로 가져와 부분적으로 분해되기도 합니다. 베어링을 점검하고 그리스를 칠합니다. 벨트와 체인은 마모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칼날은 날카롭게 갈거나 교체합니다. 농부와 기계공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기계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전 유지 보수는 수확기 동안 값비싸고 긴 가동 중단 시간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작업 중에도 매일매일의 유지 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부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주위를 걸으며 일상적인 점검을 합니다. 오일, 냉각수, 유압유 등 모든 유체 레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출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항상 점검 대상입니다. 매일 윤활이 필요한 모든 움직이는 부품에는 세심하게 그리스를 칠합니다. 에어 필터는 먼지를 제거하여 엔진이 원활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점검은 마치 조종사의 비행 전 점검과 같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밭의 모든 도구를 관리하는 데에도 나타납니다. 삽은 깨끗이 씻고 쟁기날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 칠을 합니다. 작은 엔진들도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하는 능력은 모든 농부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기계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장나면 전문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종종 자신의 도구와 예비 부품을 사용하여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수리합니다.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립심은 농업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계와의 동반자 관계는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 세심한 유지보수,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수확은 한철 내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몇 달간의 고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희망이 이 마지막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느리게 자라던 작물은 이제 빠르게 수확하는 작업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웁니다. 수확은 기나긴 성장 여정이 매우 특별하고 보람있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작물에는 수확하기 가장 좋은 짧은 시기가 있는데 이때 날씨는 농부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혹독한 날씨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밤낮으로 일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봄에 수확하는 아스파라거스처럼 한 시간이 중요하며 1년 내내 들인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바쁜 수확 시기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 엄청난 노력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농부에게 수확은 한 해 동안 땀 흘린 노력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작물을 수확했는지, 얼마나 많은 곡물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이 모든 것이 한 해 농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풍성한 수확은 고된 노력의 보상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음 농사철을 준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은 매년 반복되며 이것이 바로 농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농업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매년 농부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그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씨앗, 비료, 연료, 기계 등 모든 것에 대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부들이 감수하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 기계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에 의존합니다. 매일, 매시간, 농부들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위험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수확은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위험은 모든 곳에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작물은 시들고 풍년이 될 수 있었던 한 해는 큰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우박이 한 해의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른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작물은 완전히 익기도 전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밭 전체로 퍼지거나 해충이 모든 작물을 먹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부들이 통제할 수 없거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위험 외에도 경제적 위험도 있습니다. 수확 후 농부들이 작물을 판매하는 가격은 종종 글로벌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농부들이 기록적인 수확량을 거두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아서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즉, 시장이 판매 시점에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이 직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밭에서의 풍년이 항상 재정 보고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농부의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희망과 현실주의가 섞인 특별한 사고방식입니다. 매년 봄,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성공의 가능성을 믿을 만큼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현실적이어야 하며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보통 농작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위험의 짐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력, 용기, 그리고 불확실성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말 없는 책임의 일부입니다. 수확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것 이상입니다. 거대한 수확기를 사용하든 손으로 직접 수확하든 모든 작물은 세심한 주의와 기술로 거두어져야 합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모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작물을 수확합니다. 그래야만 밭에서 우리 식탁까지 그 맛과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업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확이 끝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관 단계죠. 수확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곡물은 즉시 곡물 저장고로 옮겨지고 다른 작물들은 품질 유지를 위해 저온 시설에 보관됩니다. 이 첫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덕분에 수확된 작물들은 1년 내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땅과 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 모두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이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선택과 음식에 대한 신중한 태도, 즉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부와 소비자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밭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트럭이 밭을 떠나고
마지막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농부의 일터는 밭에서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농장 장부가 정리됩니다. 이제 한 해를 정산할 때입니다. 단순히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작물의 무게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매기는 일입니다. 농부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을 합산해야 합니다. 씨앗, 비료, 살충제, 연료, 보험, 수리비 등등. 이 모든 것은 몇 달 전 빚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과 대비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몇 달 전 빚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과 대비되는 것은 농작물 판매로 얻은 수입입니다. 이 회계 작업은 밭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장의 수익성을 결정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좋은 한 해였을까요? 농장에 재투자하고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겨우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파종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만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올해는 손실을 보고 농장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장부에 기록된 숫자는 꾸밈없이 한 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농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회계는 또한 계획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의 지출과 수입을 분석함으로써 농부는 다음 시즌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작물이 다른 작물보다 더 수익성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장비가 연료나 인건비를 절약해 줄 것입니다. 아마도 비료 시비 방법을 바꾸면 비용을 절약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부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며 농부들이 전략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은 대중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트랙터를 보지만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와 은행 명세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농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농장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농부는 훌륭한 농업 전문가이자 정비공 그리고 기상학자여야 하며 동시에 현명한 사업가이기도 해야 합니다. 차변과 대변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은 트랙터를 잘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장부들이 모든 작업을 뒷받침하며 농업에 대한 열정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뒷받침되도록 보장합니다. 추수가 끝난 후 모든 기계들이 사라지고 나면 주변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농부들은 텅 빈 밭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죠. 그리고 땅과 비, 햇살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농부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땅과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밭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한때 푸르던 들판은 겨울의 고요함 속에 잠기죠. 추운 지역에서는 흙이 얼어붙고 눈으로 덮입니다. 이 시기는 낭비가 아니라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 농사에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겨울 동안의 휴식은 흙이 회복하고 다음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얼고 녹는 과정은 흙의 질을 좋게 만듭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은 다음 작물의 귀한 자원이 됩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물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밭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곰이 굴에서 겨울잠을 자듯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농부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바쁜 시기와 달리 겨울에는 일이 좀 더 느리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농부들은 다음 해를 계획하고 씨앗을 주문하고 농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합니다. 농부들의 작업장은 분주하지만 밭은 고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농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취할 시간을 줍니다. 바쁜 계절의 피로를 풀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잠자는 밭은 미래를 위한 비밀과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눈과 얼어붙은 흙 아래에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흙 속의 미생물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지난해 작물의 잔해는 서서히 분해되어 새로운 식물을 위한 흙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밭에 겨울 동안 휴식을 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휴경지 관행처럼요. 사람이나 동물이 휴식을 통해 회복하듯이 흙도 장기적인 비옥함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업순환의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잠자는 밭을 보며 농부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단지 짧은 휴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봄의 희망,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봅니다. 흙과 물, 시간과 노력의 순환은 곧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텅 빈 밭은 하얀 캔버스처럼 농부들이 새로운 계절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휴식의 시간은 추수 계절의 고요한 마무리이며 성장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전에 필수적인 평화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농업의 순환적 본질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가 반 너머로 저물 때 한 해 동안의 노고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인내와 고된 노력의 결실입니다. 텅 빈 땅에서 풍성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자연, 헌신, 그리고 시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라벨이 붙거나 브랜드화되기 전에 음식은 매일 햇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농업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원형 관계 시스템과 현대식 수확기가 넓은 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는 물이 중력으로 흐르는 전통적인 아로요와 사람들이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다를지 몰라도요, 밭의 크기도 다릅니다. 경제 시스템도 다르죠. 만약 우리가 이 차이점들에만 집중한다면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점들 뒤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공통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아이오와든 오악사카든 모든 농부는 땅에 대한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며 똑같이 걱정하고 밭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날 때 똑같이 기뻐합니다. 매 시즌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시장의 변동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일합니다. 그들은 땅의 관리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필수적인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경험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통된 경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농부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 중 하나이지만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잊기 쉽고 그와 함께 음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줄어듭니다. 그들의 일을 직접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기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연결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는 큰 책임을 인식할 때 존경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농장이 큰 농장보다 낫다거나 전통적인 방법이 새로운 기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둘 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첨단 트랙터를 운전하는 농부든 손으로 판 알로요, 옆을 걷는 농부든 둘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사이며 혁신가이자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숙련되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수확은 끝났고 밭은 비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채널은 이제 시청시간, 좋아요, 구독자 수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더라도 시청 시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유용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계절이 끝나고 해가 지는 것처럼 위대한 농업의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수확의 끝은 새로운 파종의 시작일 뿐입니다. 밭이 겨울 눈 아래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농부들은 이미 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주문하고 새로운 작물 품종을 연구하며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 이야기는 진정한 끝이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휴식과 노동의 순환, 파종과 수확의 순환은 마지막 장이 없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계절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우리는 텅 빈 밭에서 풍성한 수확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 계절은 어떨까요? 비가 많이 올까요? 아니면 가뭄이 들까요? 새로운 기술이 작업 방식을 바꿀까요? 농부들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까요? 아니면 더 건강한 토양을 만들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변하고 있으며 농부들은 여전히 밭에서 자신들의 결정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또한 자연이 던지는 도전들로도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끝도 없고 최종 요약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을 이 텅 빈 밭의 고요하고 사색적인 풍경과 함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순환에 대해 숙고하는 초대입니다. 이 밭은 지금 비어 있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위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은 다시 올 것이고 여름은 다시 올 것이고 가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장들을 담기 위해 저는 계절별 영상을 계속해서 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의 일, 봄의 파종, 그리고 여름의 성장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땅의 고요한 존엄성과 함께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약속과 함께 음식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될 것이며 다른 무대에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탐구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해질녘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마무리합시다. 힘든 수확 후에 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짧은 휴식이며 또 다른 미지의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깊은 숨입니다. 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일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식탁에 앉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농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농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의 흉작, 홍수, 가뭄, 해충, 이 모든 것이 한 해의 힘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힘든 노동이며 농부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식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